데이터베이스를 다루다 보면 그냥 평범한 검색으로는 뭔가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바로 그럴 때를 위해서 오늘은 포스트그레스QL이 비출이라는 표준 인덱스를 넘어서서 얼마나 강력한 도구들을 숨겨놓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아니, 그냥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만능 인덱스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골치 아프게 상황마다 다른 인덱스를 고민해야 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의 모양에 있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왼쪽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표 같은 정형 데이터죠. SQL로 검색하기 정말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른쪽이에요. 이메일 본문이나 지도자표 같은 비정형 데이터 말이죠. 이건 완전 복잡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 같아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믿고 쓰던 표준 인덱스가 힘을 못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볼 거예요. 우선 표준 인덱스가 왜 충분하지 않은지부터 시작해서 텍스트랑 다차원 데이터라는 아주 까다로운 녀석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볼 거고요. 또 어마어마하게 큰 테이블을 길들이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최고의 인덱스를 고르는 기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한테 제일 친숙한 비트리 인덱스. 근데 이게 왜 만능이 아닐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죠. 비트리 인덱스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 컬럼을 묶어서 인덱스를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게 꼭 정해진 순서대로만 써야 제 성능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역이랑 나이 순으로 인덱스를 만들었는데 지역은 빼고 나이로만 검색한다? 그럼 인덱스가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근데 현실 세계 데이터가 어디 그렇게 순서대로만 검색되나요? 절대 아니죠. 자, 그럼 첫 번째 진짜 어려운 문제, 바로 텍스트 검색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컴퓨터가 어떻게 우리가 쓰는 이런 자연어, 그러니까 이메일이나 기사 같은 수많은 글들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딱 하고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런 전체 텍스트 검색 세계에서는요, 모든 글을 그냥 문서라고 불러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검색은 태생적으로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문서에 의미를 찾고 싶은데 검색어는 정확한 단어로 넣어야 하잖아요. 바로 이 차이 때문에 모든 게 애매해지는 거죠. 포스트그레스QL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텍스트를 TS 벡터라는 걸로 바꿔줍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단어 정제 작업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달리고 있다, 달렸다 같은 말들을 전부 달리다 라는 기본형으로 통일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 검색이 훨씬 똑똑해지거든요. 여기서 잠깐, 왜 풀텍스트, 즉 전문 검색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게 옛날, 그러니까 1970년대에는요. 저장 공간이 너무 비싸서 문서의 제목이나 초록 정도만 인덱싱을 했대요. 그러다가 기술이 좋아져서 문서의 모든 단어, 말 그대로 전체 텍스트를 다룰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붙은 이름입니다. 재밌죠? 그럼 우리가 입력하는 검색어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건 TS 퀘리라는 형태로 만들어져요. 여기에는 그냥 단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A 그리고 B라던가 A 또는 B 같은 논리적인 조건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TSQ라는 요상한 연산자가 아까 만든 TS 벡터랑 이 TS 퀘리를 비교해서 이거 너가 쳤던 거 맞아 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걸 어떻게 빠르게 하냐는 겁니다. 문서가 수백만 개인데 이걸 언제 다 뒤져보겠어요? 여기서 포스트그레스QL이 내놓은 비장의 무기가 바로 GIN, 즉 일반화된 역 인덱스입니다. 이 역 인덱스라는 아이디어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보통은 1번 문서에는 A, B, C 단어가 있다, 이렇게 저장하잖아요. 이건 완전히 반대예요. A라는 단어는 1번, 5번, 10번 문서에 있다. 이렇게 단어 중심으로 문서 목록을 싹 정리해 두는 겁니다. 우리가 책 뒤에 있는 찾아보기에서 특정 단어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바로 찾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이러니 검색이 빠를 수밖에요.
사실 텍스트 검색에 GST라는 인덱스를 쓸 수도 있긴 해요. 근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G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G는 이 단어는 이 문서에 있다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반면에 GST는 이 문서에 그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같은 느낌으로 알려주거든요. 일종의 체크리스트 같은 건데 가끔 엉뚱한 걸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검색은 그냥 G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텍스트는 이제 GIN으로 해결했고,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글자가 아니라 지도 위의 좌표 같은 다차원 데이터입니다. 이런 건 또 어떻게 빠르게 찾을 수 있을까요? 지도 검색 같은 건 일반적인 검색이랑은 아예 판이 달라요. X좌표가 Y좌표보다 더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둘 다 똑같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내 주변 1km 안에 있는 카페 다 찾아줘 라던가 여기서 제일 가까운 주유소 3개만 알려줘 같은 걸 원하잖아요. 이런 건 아쉽게도 B2 인덱스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바로 이럴 때 GIST 인덱스가 해결사로 등장합니다. 텍스트 검색에선 G한테 밀렸지만 여기선 얘가 주인공이에요. GIST는 알트리라는 구조를 사용하는데 이걸 쉽게 설명하면 지도 위에 있는 가까운 점들을 작은 상자로 묶고 그 작은 상자들을 또 더 큰 상자로 묶고 이렇게 계속 상자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상자 안에 있는 것만 찾아봐 라고 할 수 있으니 검색 범위가 팍 줄어들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빨라지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데이터가 막 수십억 건씩 쌓여있는 거대한 테이블 혹은 그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힘든 복잡한 제이슨 데이터. 이런 골칫덩어리들은 또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아주 큰 테이블에는 BIN이라는 정말 똑똑한 해법이 있어요. 블록 범위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모든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을 큼직큼직한 덩어리로 나눠요. 그리고 각 덩어리에 대한 요약 정보, 그러니까 이 덩어리엔 1월 데이터만 있어. 저 덩어리엔 2월 데이터만 있어. 이런 식으로 최소 최대값만 살짝 기록해 두는 거죠. 비유하자면 두꺼운 책에 모든 단어를 색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목차만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3월 데이터를 찾을 때 1월, 2월 덩어리는 아예 쳐다볼 필요도 없게 되죠. 인덱스는 정말 작아지는데 성능은 확 올라가는 마법 같은 방법입니다. 그럼 제이슨처럼 구조가 막 뒤죽박죽인 데이터는요? 요즘 이거 정말 많이 쓰잖아요. 다행히 포스트그레스에서는 이걸 JSONB라는 바이너리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혹시 기억나세요? 아까 텍스트 검색에서 썼던 쥔 인덱스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복잡한 제이슨 덩어리 안을 샅샅이 뒤져서 원하는 값을 순식간에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실행 계획이라는 건데요.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일했는지 보여주는 보고서 같은 겁니다. 여기 보면 IDX GIN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GIN 인덱스를 사용해서 복잡한 JSON 조건을 빠르게 처리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이게 없었다면 아마 테이블 전체를 하나하나 다 뒤지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 방법에도 단점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첫째, 잘 설계된 B2 인덱스에 비하면 2배에서 5배 정도 느릴 수 있어요. 유연함을 얻는 대신 속도를 좀 희생하는 거죠. 둘째, 언제부터 언제까지 같은 날짜 범위 검색이나 라이크 검색처럼 아주 중요한 기능들을 지원하지 않아요. 이게 꽤 치명적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이 복잡한 인덱스를 갱신하는 게 까다로워서 가끔은 아예 인덱스를 싹 지우고 다시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정리해볼까요? 오늘 여러 인덱스들을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이걸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좋은 인덱스를 고르는 게 단순히 공식을 따르는 과학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최적의 수를 두는 예술에 가깝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B3가 만능 해결사는 절대 아니다. 둘째, 비정형 텍스트나 제이슨 속을 뒤질 땐 지인을 떠올리세요. 셋째, 지도 같은 공간 데이터는 GIST가 전문가입니다. 넷째, 어마어마하게 큰 테이블에는 BRIN이라는 비밀 병기가 있다는 것. 결국 좋은 인덱싱이란 건 검색 속도, 업데이트 비용, 그리고 저장 공간, 이 세 가지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며 최적의 지점을 찾아내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각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스마트폰으로 근처 카페를 찾거나 이메일함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할 때
그 눈 깜짝할 사이에 나오는 결과 뒤편에서는 과연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어떤 인덱스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상상해 보는 것도 흥미롭지 않을까요?